오케이. 자, 13번을 봐요. 13번. 일단 이 문제는 방향도함수를 구하는 건데 F함수가 안 나왔죠. 그래서 방향도함수 공식을 먼저 설명하면 그라디언트 F 내적 단위 벡터죠. 이 문제에서는 F함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F를 A, B라고 둘게요. 이가 그라디언트예요. 이 값이 그라디언트예요. 그 다음에 자, 첫 번째는 1 플러스 2j 방향으로 I 플러스 2j 방향으로 자, 벡터가 주어졌죠. 벡터가 1,2로 주어졌죠. 그럼 이걸 갖다가 단위 벡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루트 x 성분의 제곱 플러스 y 성분의 제곱하니까 루트 5죠. 자, 단위 벡터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 넣을게요. 단위 벡터 만들면 루트 5분의 1 콤마 루트 5분의 2 단위 벡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그라디언트 F 주어진 문제는 F함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A, B로 두고 두 번째 조건은 I 플러스 2J 벡터가 1,2죠. 그 반드시 단위 벡터를 만들어야 돼요. 이 벡터의 크기를 나눠주면 단위 벡터 만들었죠. 그래서 방향도함수 그라디언트 F를 내적 단위 벡터가 3, 이 값이 3이 나왔잖아. 이 값이 3.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볼게요. 2i 플러스 j 방향으로 그러면 얘도 방향도함수 구하면 그라디언트 F A, B로 들어요. 내적 단위 벡터죠. 근데 여기서 벡터는 2하고 1이라고 했죠. 이걸 가지고 단위 벡터를 만들어야 돼요. 이 벡터의 크기는 루트 5예요. 그래서 반드시 단위 벡터로 써주셔야 된다. 루트 5분의 2, 콤마 루트 5분의 1. 그래서 그라디언트 F 내적 단위 벡터를 했더니 방향도함수 값이 2 나왔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관계식을 풀어주면 돼요. 이 관계식을 풀어주면 A, B를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 I 플러스 J 방향으로의 방향도함수 구해주면 되겠죠. 이 문제의 핵심은 두 관계식을 통해서 그라디언트 F, A, B만 구하면 끝난다. 그래서 A, B를 구하고 나서 최종 마무리는 I 플러스 J 방향으로의 방향도함수니까 그라디언트 F 내적 단위 벡터 만들어서 풀어주면 되죠. 자, 넘기시고. 자, 14번은 이 그라디언트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라디언트. 이 역삼각형은 그라디언트예요. 그럼 이걸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냐?
이 문제에서는 f x 편미분하고 f y 편미분만 구해주면 돼요. 여기서 f x 편미분 구하는 방법은 x 문자로 미분 나머지 상수 취급 미분, y 편미분은 y 문자로 미분 나머지 상수 취급 미분. 그리고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설명하면 이 f x 편미분 기하학적인 의미는 x 방향으로의 기울기예요. x 방향으로의 기울기. 대수학적으로는 x 편미분은 x 문자로 미분 나머지 상수 취급 미분. f y 편미분은 y 문자로 미분 나머지 상수 취급 미분. 기하학적으로는 y 방향으로의 기울기. 자, 됐고 15번. 자, 15번 보면은 x 편미분한 함수가 나와 있고 y 편미분한 함수가 나왔죠.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f 함수를 찾는 게 키포인트다. 이 f 함수를 어떻게 찾냐면 자, 합성함수의 밑줄 쳐봐요. e, x, y 합성함수의 밑줄. f, x 편미분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x로 편적분을 하는 거야. 자, 합성함수만 그대로 적어요. 합성함수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여기서 x로 편미분해서 확인해 보는 거야. x로 편미분하면 어떻게 돼? y가 튕겨 나오잖아. y가 튕겨 나오면서 y 3승이 되겠죠. y 3승이 돼야 되니까 y 제곱을 적어야 되겠지.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야. x 편미분에서 그 형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합성함수를 먼저 적어놓고 편미분을 해보는 거야. x 편미분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y가 튕겨 나가면서 y 3승 되지. 그 다음에 뒤에 건 어떻게 하냐? x로 편적분이죠. x로 편적분, x로 편적분, x로 편적분. 얘도 x로 편적분, x로 편적분. 자, 두 번째는 얘를 다시 y로 편미분해봐요. 다시 y로 편미분해봐요. y로 편미분했을 때 그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작업이 끝난 거고 마지막으로 뭘 꼭 붙여야 되냐? 플러스 c는 반드시 붙여야 돼요. 플러스 c. 이 형태를 y 편미분해서 이 형태가 나온다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f에다가 00을 대입하면 f에다 00 대입하면 1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c는 1이죠. 이런 문제는 편적분해서 푸는 문제. 자, 16번은 생략 넘기고. 자, 17번. 17번은 곡면의 수직인 벡터를 구하죠. 이것은 그라디언트예요. 곡면의 수직인 벡터는 그라디언트다. 그럼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에서 구하면 되죠. 자, 이제 18번 보면 방향도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자, 방향도 함수 구하는 공식 그라디언트 F 내절 단위 벡터죠.
그라디언트 F 내적 단위 벡터. 그럼 여기서 그라디언트 F 이 문제에서 구하는 방법은 F X 편미분 F Y 편미분 하고 그 문제에 있는 숫자를 대입해주면 돼요. 점을 대입하면 돼요. X 편미분 Y 편미분 한 다음에 점 대입해주면 된다. 이거 4점. 이거 4점 단위 벡터죠. 자, 주어진 문제에서 벡터가 A, B가 나왔어요. A, B.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단위 벡터를 만들어야 돼요. 단위 벡터 만들어주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 자, 그래서 키포인트는 뭔가 방향도 함수는 그라디언트 F 내적 단위 벡터다. 그라디언트 F 구하는 방법은 X 편미분 Y 편미분 한 다음에 점 대입하면 된다. 내적 단위 벡터죠.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죠. 주어진 문제에서 벡터가 A, B가 나왔어요. 얘를 단위 벡터로 만들어야 돼요. 단위 벡터를 만드는 방법은 벡터를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돼요. 이 벡터의 크기는 루트 X성분의 제곱 플러스 Y성분의 제곱이죠.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돼요. 그 단위 벡터를 만들어주면 된다. 이 방향도 함수 값이 2가 나오죠. 이 관계식만 풀면 돼요. 그래서 X 편미분 Y 편미분에서 점을 대입하면 이 값은 빼기 2가 될 거고 이 값은 4가 되겠죠. 자, 넘기시고 19번. 자, 19번 하기 전에 기초적인 거 하나만 다시 한 번만 복습 좀 할게요. 계속 내적 계산이 많이 나오는데 1, 2, 3 이거 내적 A, B, C. 자, 내적 계산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내적하는 방법은 같은 위치끼리 곱해 더하면 돼요. 1하고 A를 곱하는데요. 같은 위치끼리 곱해 더해요. 같은 위치끼리 곱해 더하기. 같은 위치끼리 곱해 더하기. 플러스 30. 내적 계산하는 방법은 같은 위치끼리 곱해 더하는데요. 1하고 A 2하고 B 3하고 C. 그 내적 계산 방법은 같은 위치끼리 곱해 더하면 된다. 자, 19번. 이 문제도 방향도 함수 구하는 문제죠. 자, 방향도 함수 구하는 문제는 그라디언트 F 내적 단위 벡터죠. 자, 그라디언트 F, 이 문제에서 그라디언트 F 구하는 방법은 이 문제에서 F
x 편미분 f y 편미분 해주고 점을 대입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내점 단위 벡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점이 주어졌죠. P점과 Q점이 주어졌죠. P점과 Q점. 얘는 P점과 Q점이 주어졌죠. 두 점 주어졌을 때 벡터 만드는 방법은 얘가 시점, 얘가 종점일 때 종에서 시를 빼면 돼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벡터 만드는 방법은 종점에서 시점을 빼면 돼요. 종점에서 시점 빼기. 종점에서 시점 빼면 이렇게 되죠. 이거 그대로 갖고 와서 쓰는 게 아니에요. 아까 단위 벡터 만드는 방법 보여줬죠. 얘를 단위 벡터를 만들어서 이쪽에다 써주면 돼요. 단위 벡터 만드는 방법은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죠.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 단위 벡터로 구하면 마이너스 5분의 3, 5분의 4가 되죠. 자, 넘기시고. 자, 20번 보면은 방향도 함수 체크. 자, 이 문제도 방향도 함수 구하는 건데, 방향도 함수는 그라디언트 f 내점 단위 벡터죠. 이 문제에서 그라디언트 f 구하는 방법은 f x 편미분 f y 편미분 f z 편미분 f x 편미분 f y 편미분 f z 편미분. 그 다음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죠. 1, 2, 빼기 2.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주면 루트 x 성분의 제곱 플러스 y 성분의 제곱 플러스 z 성분의 제곱. 벡터의 크기는 3 나와요. 벡터의 크기 구하는 방법. 루트 x 성분의 제곱 플러스 y 성분의 제곱 플러스 z 성분의 제곱. 이거 매저 단위 벡터죠. 단위 벡터 구하는 방법은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는 거죠. 단위 벡터의 크기로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 구할 때 포인트는 방향도 함수, 그라디언트 f 내적 단위 벡터,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 한 다음에 점 대입하면 됐다. 내적 단위 벡터는 이 벡터를 벡터의 크기로 나눠서 단위 벡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21번.
자, 21번도 보면은 방향도함수 문제죠. 방향도함수. 그럼 방향도함수 구하는 문제는 공식을 먼저 적어요. 그라디언트 F 내적 단위 벡터. 그 그라디언트 F 구하는 방법은 F X 미분 F Y 편미분 F Z 편미분 한 다음에 점 대입해주면 돼요. 주어진 벡터는 1, 2, 빼기 1이죠.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루트 X성분의 제곱 플러스 Y성분의 제곱 플러스 Z성분의 제곱하니까 루트 6. 그럼 이거 내적 단위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벡터의 크기로 나눠준다. 벡터 크기로 나눠주는 거예요. 단위 벡터. 그래서 방향도함수는 그라디언트 F 내적 단위 벡터 X편 미분, Y편 미분, Z편 미분한 다음에 점 대입하면 되고, 단위 벡터 구하는 방법은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서 크기로 나눠주면 돼요.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 22번은 숙제로 하시면 돼요. 자, 넘기고. 자, 23번 보면은 이제 각도가 나온 경우인데, 자, 각도가 나오는 경우 벡터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런 삼각형을 봤죠. 이 사이까지 세타라고 하면 이 길이를 1로 봐요. 그냥 여기서는 1. 그럼 x는 r 코사인 세타라고 했죠. x는 r 코사인 세타인데 제가 1이니까 1 코사인 세타. y는 1 사인 세타. 미분 시간 했죠? 미분 시간에 얘가 r이면은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죠. 여기서는 이 길이를 1이라고 했을 때 정의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 각도만 대입해주면 돼요. 자, 23번 보시면 방향도함수 구해야 되는데 그라디언트 F 먼저 구해야 되죠. F X편 미분 F Y편 미분 그라디언트 F 내적 단위 벡터죠. 근데 이 문제는 사이각도가 4분의 파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벡터가 코사인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코사인 4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이죠. 사인 4분의 파이도 루트 2분의 1이죠. 요렇게 해놓고 벡터 크기 한번 구해봐요. 벡터 크기가 1인지 꼭 확인해봐요. 자, 벡터 크기가 1이죠.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이쪽에 단위 벡터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계산할 때 반드시 벡터 크기가 1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된다. 벡터 크기가 반드시 1인지 확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4번. 자, 이 문제도 방향도 함수 만드는 건데 지금 사이각이 3분의 파이죠. 그 방향도 함수 구하는 방법. 그라디언트 F, X 편미분, Y 편미분, 그라디언트 F 내적 단위 베타. 사이각이 3분의 파이인 경우에는 벡터가 코사인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죠. (60도에) 60도. 코사인 60도 하면은 2분의 1, 사인 60도 하면은 2분의 루트 3. 자, 단위 벡터인지 한번 확인해봐요. 벡터의 크기 확인해봐요. 벡터의 크기가 1이죠. 단위 벡터니까 그대로 갖고 와서 써요. (2분의 1, 2분의 루트 3) 크기가 1인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 자, 됐고. (25번) 보면 이 문제도 방향도 함수 구하는 문제인데 그라디언트 F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만들 건데 그라디언트 F 함수가 없죠. F 함수가 주어져 있지 않죠. F 함수가 없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F를 직접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F를 A, B로 둬요. 주어진 문제는 F 함수가 없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F를 직접 못 구한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F를 A, B로 둬요. 자, 이거 내적 단위 벡터. 우리 벡터, 단위 벡터를 찾아야 되는데 주어진 문제에서 점으로 주어졌죠. P0에서 P1으로 향한다. 그럼 어떤 벡터냐? P0, P1이죠. P0에서 P1으로 향한다. 그럼 이런 벡터는 어떻게 만드냐?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종점에서 C점을 빼면 된다. 종에서 C를 빼주면 3,3 나오죠.
이거 벡터 크기 구하면 루트 x성분의 제곱 플러스 y성분의 제곱 3루트이죠. 그래서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단위 벡터가 루트 2분의 1 단위 벡터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P0에서 P1을 향하는 방향도 함수 요 값이 루트 2가 나왔다 그래요. 관계식 하나 만들었고, 자, 두 번째 P2를 향한대. P0에서 P2를 향하는 방향도 함수. 그러면 여기 두 번째는 그라디언트 벡터를 내적 단위 벡터죠. P0에서 P2로 향하죠. 그럼 얘가 시점인 거로 얘가 종점이죠. 종에서 C를 빼면 된다. 종에서 C를 빼면 된다. 종에서 C를 빼면 P0, P2 벡터는 2,1. 그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주면 루트 x성분의 제곱 플러스 y성분의 제곱 단위 벡터는 이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죠. 루트 5분의 2 루트 5분의 1 이 방향도 함수 값이 루트 5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1 그러면 이 두 개 관계식만 풀어주면 A, B를 구할 수 있다. A, B를 구한 다음에 P3로 향하는 방향도 함수 구해주면 되죠. 나머지는 너무 쉽죠. 그래서 이 관계식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되냐. A, B 구한 거 내죠. P0, P3 벡터 이 P0, P3 벡터를 구한 다음에 이 벡터의 단위 벡터를 구해서 여기다 써주면 끝. 오케이, 됐어. 자, 26번은 말로 설명. 방향도 함수가 최대인 방향의 벡터죠. 방향도 함수가 최대인 방향, 그라디언트 F 방향. 자, 넘기고. (27번은) 가장 빨리 증가하는 방향 미분계수 밑줄. 방향 미분계수라는 건 미분계수는 어떤 숫자로 떨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F 벡터의 크기를 구해주면 된다. 28번 말로 설명. 온도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방향. 그라디언트 T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 29. 방향도 함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최소값. 자,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숫자죠. 그러면 그라디언트 F 벡터의 크기가 최대값이고 그라디언트 F의 크기에 마이너스 붙인 게 최소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키워드를 잘 살펴야 돼. 방향 벡터 하면은
그라디언트 f를 구하면 되는 거고, 값이라고 하면은 그 벡터의 크기를 구해주면 된다. 그 키워드를 정확하게 잘 봐야 돼요.